웨이트 트레이닝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언어의 핵심 문법, 딱 필요한 것만 쏙쏙 배워서 실기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무게만 드는 쇠질러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몸의 원리를 파악하는 운동 과학자에 가까우세요?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무게만 드는 건 노동에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힘을 내고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버티고 성장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 과학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확실히 후자의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움직임, 스쿼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동작 하나에 우리가 오늘 배울 근육의 모든 역할이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스쿼트라는 문장을 함께 분석해 볼까요? 모든 움직임에는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바로 주동근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을 할 때 주도적으로 가장 큰 힘을 내는 핵심 근육이에요. 스쿼트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앉았다가 바닥을 콱 박차고 일어설 때 엉덩이랑 허벅지 앞쪽에 힘이 꽉 들어가는 느낌. 네, 바로 그 근육들. 대둔근과 대퇴사두근이 이 스쿼트란 동작의 주인공, 즉 주동근입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적절히 제어해주는 라이벌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기랑근입니다. 주동근이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빠르게 힘을 써서 다치지 않도록 반대편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주동근이 힘껏 수축할 때 기랑근은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움직임을 제어하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스쿼트에서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이 폭발적으로 무릎을 펼 때 반대편 햄스트링이 이완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처럼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면서 힘을 빡 쓸 때 저 뒤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햄스트링이 부드럽게 싹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아요. 이 완벽한 협응, 이 파트너십이 깨지는 순간 부드러운 움직임만 사라지고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주연 배우랑 조연 배우만 있다고 영화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무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스태프가 있어야죠. 우리 몸에서는 그게 바로 안정근입니다. 예를 들어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포를 받치는 지지대가 막 흔들리면 포탄이 제대로 날아갈까요?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코어 근육들이 척추를 단단히 고정해주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제 힘을 100% 낼 수가 없어요. 이 안정근들이야말로 효율적인 힘 전달과 부상 방지의 숨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실기 수업 내내 듣게 될 거예요.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바로 ROM, 즉 가동 범위입니다. 교수님께서 풀롬으로 수행하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깔짝깔짝 부분적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관절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육을 제대로 다 쓰고 부상을 막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럼 근육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어떻게 힘을 쓰는지 그 방법, 즉 근수축의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수축에는 크게 세 가지 얼굴이 있어요. 우리 덤벨 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덤벨을 들어 올릴 때 이두근이 짧아지면서 볼록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단축성 수축입니다. 반대로 무게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릴 때 근육은 길어지지만 계속 힘을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신장성 수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중간 지점에서 잠시 버틸 때 근육 길이는 그대로인데 힘은 계속 들어가는 상태. 이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무게를 내리는 구간에서 그냥 힘을 툭 하고 풀어버려요. 이건 정말 위험하고 또 비효율적인 실수입니다. 무게를 통제하면서 천천히 내리는 이 신장성 수축 능력이야말로 근성장의 핵심이고 부상을 막는 안전벨트거든요. 아마 실기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동작 안정성을 평가할 때 바로 이 구간을 유심히 보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제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 하나의 황금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게을러서 익숙한 자극에는 금방 적응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근육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봐,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해져야 해. 라는 신호를요. 어제 50kg을 들었다면 오늘은 51kg을 들거나 어제 10번 했다면 오늘은 11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성장의 엔진,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그럼 이 과부하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가장 쉬운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같은 무게로 횟수를 하나 더 하는 것, 세트 수를 추가하는 것, 심지어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을 줄여서 근육이 쉴 틈을 덜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과부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더 완벽한 자세로 더 천천히 동작을 통제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과부하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점진적 과부하가 성장의 엔진이라면
이제는 그 엔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다른 중요한 원칙들, 그리고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원칙만 더 기억할게요. 첫째, 특수성의 원리. 너무 당연한 얘기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축구를 해야지 농구만 하면 안 되겠죠. 스쿼트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내 목표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둘째, 가역성의 원리. 이건 좀 슬픈 현실인데 영어로 use it or lose it, 즉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겁니다. 운동을 그만두면 우리가 힘들게 얻었던 근육은 다시 사라져요.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 편은 여러분의 운동 처방전을 읽기 위한 핵심 단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암호 같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풀어보죠. RM은 레퍼티션 맥시멈의 약자인데 딱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보통 1RM이라고 해요. 랩스는 반복 횟수, 스쿼트 10개 할 때 그 10개입니다. 세트는 그 묶음이죠. 10개씩 3세트 할 때 그 3이고요. 볼륨은 초운동량이에요. 무게 곱하기 횟수 곱하기 세트를 다 합친 거죠. 인텐시티는 강도, 즉 1RM의 몇 퍼센트 무게로 운동하는지를 뜻하고 마지막 템포는 동작의 속도를 말합니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만의 훈련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움직임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의 파트너십, 근수축의 세 가지 얼굴, 그리고 성장의 황금률인 점진적 과부하까지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무게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곧 있을 실기 수업에서 오늘 배운 이 새로운 언어를 직접 사용해 보세요. 내 몸과 움직임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